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든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든 그 결과가 꼭 따뜻하고 평온한 것만은 아니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당신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한 가지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당신의 삶의 결과, 그 수고의 무게를 담은 작은 집 한 채, 적금 통장 하나, 혹은 조그마한 상가 하나, 그것을 내 아이에게 미리 넘겨주는 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과 권위,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조용하지만 깊은 결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복래님은 정육점을 하며 평생을 일했습니다. 남편 없이 새 아이를 키워낸 그는 고생 끝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명의만 제 앞으로 바꾸면 대출이 쉬워요. 복래님은 망설였지만 내 자식인데 믿어야지라는 생각에 명의를 바꿔주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난 어느 날 복래님은 아들의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 방해된다고 했고 아들은 당분간은 처가에 가기 싫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날 밤 복래님은 전세방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어준 것들이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방송은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미 지나온 길이라면 마음의 공감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선택 앞에 서 있다면 현명한 지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지켜야 할 5가지 선에 대해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파트 첫 번째 이유는 관계의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 재산이나 큰 자산을 미리 넘겨준 순간 관계의 균형은 미묘하게 혹은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 상담을 받았던 한 여성은 작은 건물 하나를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 이 건물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는 그녀는 기꺼이 등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들의 말투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엄마 저녁 드셨어요라며 하루 2~3번 전화하던 아들이 엄마 바쁘니까 간단히 말씀해요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세상은 이미 내가 떠난 것처럼 대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받는 입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심하고 예의 차리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는 입장이 된 순간 존중은 당연함이 되고 감사는 선택이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일 뿐입니다. 존중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줄지보다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3파트 두 번째 이유는 무심한 마음을 깨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디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송만우님은 하나뿐인 딸에게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다 해주었습니다. 딸은 대학 졸업 후 취직 대신 창업을 택했고 만우님은 퇴직금을 털어 가게 보증금과 인테리어까지 해주었습니다. 딸은 아빠 고마워. 평생 갚을게라는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가게는 망했고 딸은 다시 찾아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버틸 수 있었을 텐데라며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총 3번의 투자 끝에 남은 것은 빚과 침묵뿐이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전화도 줄었습니다. 가끔 찾아와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빠 때문이야 라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누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무 쉽게 도와줬나 봐요. 힘든 걸 알아야 다음엔 덜 다치는데 나는 그걸 막아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약하게 만든 거였더라고요. 사람은 스스로의 땀으로 이룬 것에 가장 깊이 감동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그 사랑이 노력 없는 결과를 만들면 그건 오히려 무심함을 키우게 됩니다.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지금은 어떻게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파트부터 이어 작성됩니다. 사파트. 세 번째 이유는 한 번 내어준 것에는 되돌림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손을 내밀고 싶을 때 이미 넘겨준 재산은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정복남님은 은퇴 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막내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래도 막내가 제일 곁에 있으니까 얘가 알아서 나 챙기겠지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몇 해 뒤 복남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재활치료와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에게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보자라고 했지만 아들은 지금 그 집은 제 가족이 살고 있어서 힘들어요라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복남님은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요양원 생활을 해야 했고 자식들은 번갈아 얼굴만 비추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복남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을 줄 땐 사랑을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힘들어졌을 땐 그게 벽이 되더군요. 가족 간의 관계는 사랑과 책임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원이라는 고리를 먼저 끊어버리면 책임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식은 그 선택 앞에서 자신의 사정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증여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은 기록과 조건이 있을 때 그나마 지켜지기 쉽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내어준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 냉정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파트. 네 번째 이유는 자녀 간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주든 그건 부모의 권한이고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자식들 간의 감정과 유대에 큰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유영자님은 세 자녀 중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명의로 된 논밭과 집을 큰딸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딸은 혼자 오랫동안 어머니 곁에서 살림을 돕고 병원 모시기도 했기에 영자님은 그래도 큰딸이 제일 고생했으니라며 당연한 결정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왜 우리한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누나한테 다 넘기셨어요? 우린 가족이 아닌가요? 그 뒤로 세 자녀는 서로 연락을 끊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두고도 다툼이 생겼고 제사 문제로 법정 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자님은 생전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조금씩 나눠줄 걸 그랬지라며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자식들 사이의 화목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주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누군가에겐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보다 섬세하고 설명보다 느낀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쪽이 더 가졌다는 인식은 시간이 지나도 상처로 남게 됩니다. 공정한 나눔보다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부모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6파트 5번째 이유는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주인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내어준 순간 그 삶의 방향까지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며 당신의 결정권은 하나둘 사라지게 됩니다. 광주 남구에 사는 최인우님은 은퇴 후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아들 명의였고 재산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하며 같이 사는 대신 편히 지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죠. 처음엔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활 습관이나 식사 시간, 냉방 온도 하나까지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소리로 며느리가 우리 집인데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라는 말을 하는 걸 이누님이 듣고 말았습니다. 그 말에 상처를 입은 그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 다른 곳에 방을 얻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누님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더라고요. 재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잃은 순간 당신은 존재는 있어도 의미는 줄어든 사람이 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파트 이제까지 나눈 5가지 이유 마음에 남으셨나요? 첫 번째, 관계의 중심이 무너지면 존중도 함께 흐려집니다. 두 번째, 쉽게 내어준 도움은 자식의 책임감보다 무심함을 키웁니다. 세 번째, 한 번 내어준 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 사이에 서운함과 불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삶의 결정권을 당신 스스로 잃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사랑이 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사랑은 지혜로움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오늘 당신의 한 줄이 큰 위로와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지혜의 모임을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받는가를 주제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끝으로 고사성어 하나 남깁니다. 불림문자. 가르침은 글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말없는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